자, 주린이 탈출을 위한 교육을 8시간을 설정을 했어요. 8시간 동안에 주린이 탈출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실전 교육도 5시간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즘 장이 뭐 힘들다고 표현들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11만원 기준에서 8시간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교육 교재도 뭐 300페이지 이상입니다. 그 교육 교재도 다 받으실 수 있게끔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1개월 드렸는데 지금 신청 인원이 17분이시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원이 또 마감이 되게 되면은 문자 서비스를 2주로 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메인 화면 눌러보시면은 내용이 나와요. 주린이 탈출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기초, 그리고 불기둥 AI 사용 방법,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에 대한 실전, 그리고 불기둥 AI 응용 및 심화 교육, 그리고 주린이 탈출 기초 교육 4대 천왕 캔들 완전 정복, 요거 14일 토요일이 아니라 16일 월요일이에요. 요거 좀 수정해 달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그리고 교육자 이제 특전 부분은 매직 계산기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실전까지 들으신다면은 기초 교육 비용은 빼드립니다. 그리고 문자 서비스를 드린다. 선착순 10명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10분, 그것도 명단이 지금 나와 있죠. 17분까지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빠르게 신청하셔서 8시간 교육을 저렇게 한다. 자, 왼쪽 하단 부분에 전화번호를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 확인하시고요. 교육에 대한 부분, 뭐 실전 교육의 맛배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기초도 좀 많이 아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강원랜드가 핫했죠. 강원랜드 핫한 부분을 잡아낼 수 있겠느냐의 기준인데, 오늘 문자가 이제 나갔어요. 뭐 17,800원, 또 17,520원 저점에서도 종가 기준이 17,700원대 끝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검색기에서는 17,200원대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기도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MTS 버전이 있고, 그리고 HTS 버전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좀 들여다 볼 겁니다. 일단 강원랜드의 컨센서스는 뭐 부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쪽이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되거나 뭐 또 그런 기준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변동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종목으로서 인식이 되고, 거래 대금 자체도 거의 뭐 수반되지 않는 그런 종목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슈팅이 나오고 움직임이 나온 그런 이유 부분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정부의 이제 정책 기조가 좀 완화됐다. 강원랜드 쪽에 이제 좀 우호적인 정책 기준이 형성이 됐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얼마큼 더 확장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뭐 변동성의 흐름, 그리고 수급의 흐름, 이런 부분은 다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흐름 범위를 좀 같이 놓고 볼 텐데, 자,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어떤 이슈 범위를 더 특화할 것인지 이걸 다시 끕니다. 강원랜드에 이제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라고 논하는 건 좀 애매한 부분이고요. 오늘 개장 전에 이제 공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요게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펀더멘탈적으로는 고평가는 아니다. 뭐 엄청난 저평가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고평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 요 내용, 그리고 증권 분석 방법, 요게 1시간짜리 교육이에요. 1시간짜리. 그 동영상을 녹화를 해서 최근에 이제 중간중간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하셔서 놓고 보시고,
절대적으로 이제 고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경성은 매우 뛰어날 수 있죠. 9월 5일 슈팅 이후에 뭐 정체 상태에 다시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방에 대한 방어력은 매우 뛰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과하게 또 좀 눌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과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있는데 수급 부분이 시장에서는 7, 심리가 3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수급이 9, 심리가 1 이렇게 해석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심리라는 거는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든 내용, 강원랜드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카지노 일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체부가 허가를 변경 허가를 해줬습니다. 뭐 이런 내용. 그런 모든 내용이 뭐다? 그게 심리라는 거예요. 악재냐 호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악재 호재를 논하기에 앞서서 뭐 또 논하고 나서라도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 부분을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이 8월 21일 날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습니다. 1조 4천억 가까이. 그렇게 되면서 거래대금 1위를 형성을 했어요. 근데 전일 대비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갭상승 9%에 추가 강세 뛰어서 16%까지 올라오고 16%에서부터 약보합까지 빌렸다가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도 접근했다 바로 손절했죠. 그리고 나서 23일 날 슈팅이 나왔는데 내용인즉 FDA 승인 건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펀더멘탈을 바로 크게 개선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저평가 상태로 진입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주가가 갭상승 이후에 양봉이 나오다 꼬리 달고 음봉으로 밀려 떨어졌을 때 해석은 FDA 승인권 관련해서 평상시에 매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은 재료 노출이다. 끝. 그죠? 그날 외국인가 기관들의 매도가 3% 8천만 주짜리 260만 주 이상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해서 가격 반발력을 조금씩 주는데 수급이 순매수가 들어오진 않았는데 거래대금이 1조 5천억 그리고 2조 5천억까지 터지면서 검색기에서 맨 처음 터졌던 부분이 91,900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터진 그날의 기준에 마지노선을 우리가 98,500원까지 그리고 이제 재편입 기준을 또 98,500원에 재편입을 했는데 98,500원만 잡더라도 149,800원까지 윤 정도가 설정해드린 마지막 목표 주가 15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고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야? 50%. 91,900원으로 따지면 63%.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움직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부분에 있어서 슈팅 나오니까 또 호재라고 바뀌어요. 그게 심리라는 거예요. 호재 악재의 부분을 그럼 결론은 수급 논리로 따져야 된다. 저 수급 논리는 두 가지로 형성을 하면은 1.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2. 거래대금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실 때 기술적 분석 뭐예요? 일목균형, 볼린저 밴드. 아니 그러니까 일목균형으로 보는 이유가 뭐예요? 구름대를 벗어나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 누군가 매수했구나. 그래서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는구나. 구름대를 아랫방향으로 뚫고 내려가는구나. 누군가 굉장히 매도했구나. 볼린저 밴드 마찬가지예요. 확장 국면에서 라인 자체 위쪽을 치고 들어올릴 거냐? 그것이 오버슈팅이어서 거기서 꺾여서 차익 실현할 거냐? 아니면 더 치고 들어올릴 거냐? 누가? 수급이. 누가? 메이저가. 누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큰형이. 그 수급 부분, 기술적 분석은 그 수급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심리라는 거는 모멘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강원랜드라고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강원랜드의 체크포인트. 첫 번째 기준이 뭐라 그러지? 정부의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 규제 완화. 그래서 정부 규제의 완화 부분이 사업 확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 부분이 문체부의 카지노 영업
허가 부분으로 형성이 된 거죠. 두 번째 기준은 뭐가 있어요? 그에 따른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뭐 그게 이제 뭐 새롭게 어떤 기준이 잡히는 게 아니라 외국인 전용존의 이용 대상 확대, 그 확대 부분이 뭐예요? 시민권자에서 영주권자로, 시민권자에서 영주권자로. 예전에는 시민권자만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영주권자로. 물론 이제 강원랜드까지 가겠느냐라는 기준이 있는데 뭐 그래도 그 요 부분도 대단합니다. 베팅 한도의 확대,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뭐 베팅이 한도가 확대돼서 실질적인 뭐 실적으로 연동된다면 뭐 그 규모 기준도 뭐 대단히 확장된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30만 원에서 3억인가요? 뭐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그냥 다 풀어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이제 모멘텀인데 저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했을 때 당연히 악재는 아니죠. 당연히 악재는 아니죠. 그래서 호재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호재에 대해서 결론은 메이저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들어올 거냐. 30만 원에서 3억. 좀 밑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그냥 한도 확대라는 거죠. 30만 원에서 3억.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이제 실적으로 연동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봐야 되는데 뭐 확인해야죠. 뭐 확인해서 들여다 놓고 보는 방법으로 설정을 해서 자 이렇게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얼마? 최대 30억으로 확대. 또 밸류 프로그램 기준이 있죠. 밸류 프로그램 확대기다. 정부가 뭐 이렇게 해줬으면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대처해주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확대 기대 앤드 거래대금 확대 기대. 요게 모멘텀이에요. 요게 지금 그래서 규제 하나나 이런 부분은 이제 확장이 돼 있고 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확장이 돼 있고 확인이 돼 있고 확인이,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확대되느냐, 그리고 거래대금이 확대되느냐. 일단 1차적으로 유한양행과는 다르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낙폭이 심화되어 있던 과정이기 때문에 공매대차 상환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의 내용을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내용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공시가 나오고 이런 내용이 있고 검색기에 이렇게 떠 있는데 이 검색기의 지금 가격은 17,740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17,240원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핸드폰에 캡처된 거. 윤정두가 캡처한 거. 여러분들이 HTS 버전이 있으면은, HTS 버전이 있으시면 이렇게 더 일찍, 더 빠르게 17,230원, 저가 17,020원. 그럼 저는 17,020원이라고 할 거예요. 17,020원 포착되고 그리고 나서의 슈팅 범위이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물론 최저점에서 잡는다는 자체는 힘들죠. 근데 이제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좀 더 섹시하게 강조를 드려야, 그래야 외부에 계신 분들 기준에서 섹시하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뭐 설정 범위, 접근 범위를 가져가실 거 아닙니까. 탈퇴 신호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전략 기준은 뭐 별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수급이 슈팅이 나오면서 슈팅이 들어오면서죠. 50만 주 때 9시 반까지 형성돼 있던 게 슈팅이 들어오면서 9시 34분까지 88만 주를 형성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아마 90만 주 때 형성이 됐을 거예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쪽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탈퇴가 됐으니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또 해드립니다. 개인 선호 창구가 한 뭐 5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좀 더 100만 주 이상 들어오고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갔던 이 부분에서 다시 돌려지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의 5분봉이고 여기서 이탈이 됐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된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몇 시예요? 10시 12분? 그러고 나서 이제 뭐 10시 41분이니까 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기준에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 17,670원일 때 이렇게 17,540원 만약에 이게 지지 라인으로 된다면 17,800원을 편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재차 또 밀렸을 때도 또 똑같은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오늘 그 10분봉 하나만 잘라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10분봉 중간에 한번 볼 테니까. 그러니까 연간 단위 기준에 오늘 이게 대단한 흐름이 된 거거든요. 연간 단위 기준에 상장 이후에 가장 큰 거래 대금이 형성될 수 있는 위치로 또 저 기준의 상승 형태 확인형을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그건 뭐 내년까지인데 어찌됐건 이러한 기초 요 캔들의 기초 부분은 여기까지 배우는 걸 기초로 할 거예요. 생성 과정까지. 편입 구간은 전략으로 설정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윤종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 그리고 대학 강의 그런 식으로 다. 기초교육 8시간에는 온라인상에서 우후죽순으로 있는 그런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정형화된 PPT 최소 300장 이상의 교육 자료로 교육을 해드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 전략은 이번 실전 전략은 캔들 실전 전략이 아니고 거래대금의 실전 전략과 함께 이런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아드릴 겁니다. 월봉의 기준에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줄을 안 그어드렸어요. 보통 횡줄을 그어드리거든요. 안 그어드린 이유가 오늘 뭐 강원랜드 하루에 1,700만 주 정도 실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월봉의 기준에 2천만 주가 또 그것을 넘기면 사상 최대치거든요. 창사 이래, 상장 이래. 결론적으로 다 넘긴다는 거죠. 그 거래량 거래대금을 다 넘기고의 흐름이다. 저 앞부분에 저 1억 주 월봉 기준에서 안 터지겠어요? 하루에 1,800만 주 터졌는데 거래 급감되면은 만약에 안 터져 급감돼 그럼 못 보는 거야. 근데 저 거래를 넘길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니까 3만 원 넘길 수 있다. 지금 강원랜드 창사 이래 외국인 한도 처음이죠. 확대하는 거. 물론 외국인이 얼마큼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테일부스 늘리고 이런 부분도 실질 강원랜드의 펀드멘탈을 개선시키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주봉에서도 거래량 저렇게 눈에 안 보이실까봐 장기 기준에서는 줄을 거놨지만은 뭐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일본 기준에 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지금 17,570원일 때고 실질적으로 17,700원대 끝났는데 거래량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지금 1,000만 주일 때 차트를 자른 거잖아요. 그리고 쭉 당겨 올려놨죠. 1,000만 주 2배, 2,000만 주 정도까지 터질 수 있다. 그 이상 터져야 된다. 응? 주식수가 2억 1,100만 주짜리예요. 시가총액이 4억에 가까워요. 그런 종목 거래대금이 3천억 갖고 되겠어? 원체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저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이런 내용이 기초교육 플러스 실전교육이에요. 그랜벨의 매매 법칙을 기준으로 한 이동평균선에 대한 전략 그 기준과 함께 이동평균선의 기초교육 그리고 그랜벨의 매매 법칙, 기울기 법칙, 보조지표까지 그게 실전 거기에 갭이 들어갑니다.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어야죠.
일봉의 기준에 저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봉의 기준의 거래량. 웃기지도 않는 거지. 뭐가요? 500만 주, 700만 주에 저게. 500만 주, 700만 주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어. 9월 5일 날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얼마? 1700만 주 가까이. 저 기준에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요 내용이 뭐냐면 요 위에 있어야 될 내용인데 요런 그 교육 자료들 저점 찍고 돌릴 때 2% 돌리면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리고 요런 내용을 바탕으로 유한양행과 같은 그 슈팅 범위를 잡아내시려면 요걸 외우셔야 돼요. 요게 실전 교육이에요. 9시간짜리 교육을 이번에 5시간으로 압축을 한 겁니다. 9시간짜리 교육을 자 다시 보시면 홈페이지 부분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라고 그랬죠. 찾아오시면 밑에 뭐 프리미엄 교육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게 9시간짜리 110만 원짜리 교육이거든요. 급등주 갭 거래량, 매직 시그널, 캔들 엑스파일, 그랜벨의 매매 법칙, 주도주, 단기 공략주 뭐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요 기준에서 예를 들면은 요 하나의 교육 내용이 9시간으로 특화되어 있고 교육 교재 부분이 최소 5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3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이상을 설정을 해드리고 동영상 다 드리고 그 23년 하반기 교육 이후에 처음인데 이 23년 하반기 교육에서 이게 9시간이에요. 이것도 5강의 실제 예제 부분이 한미반도체와 포스코 DX였어요. 작년 하반기. 뭐 포스코 DX도 슈팅이 어마어마하지만 한미반도체는 뭐 이 당시 기준이 5만 원, 그 19만 원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근데 처음으로 지금 저 실전 교육을 얼마? 66만 원에 진행해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정회원님들은 다 들으셔야 돼요. 당장 내일부터 시장 슈팅 나오면 바로 강력하게 전화드려서 다 들으시라고 할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윤정도가 매매센을 잡아드리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66만 원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문자까지. 근데 지금 9분이 신청하셨단 말이죠. 이 전략 내용이 다 이거예요. 기준 거래량 설정하는 방법 제대로 종목을 설정했어요. 만약에 하루에 5에서 10% 수익 종목을 발굴했어요. 저점도 기가 막히게 포착을 했어요. 근데 그 강원랜드를 들여다볼 때 이게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HTS상에서 LG엔솔이 오늘 떴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근데 안 들어가죠. 탈퇴될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탈퇴될 걸 알아. 다만 이때 포착됐을 때 2, 3% 이미 주가가 움직일 때입니다. 그럼 2, 3% 주가가 움직였는데 여기서 더 슈팅이 나오려면 요 자락에서 더 슈팅이 나오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시가총액이 96조입니다. 96조짜리가 거래대금 1,900억 갖고 되겠어요? 유한양행이 28일 날 2조 5천억 터졌어요. 8천만 주짜리예요. 그러면서 14만 원대, 15만 원 수준, 14만 원대를 넘긴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0조, 11조죠. LG엔솔의 10분의 1짜리가 거래대금이 2조 5천억이 터졌어요. 근데 얘가 지금 거래대금이 오늘 기준에 1,900억이에요. 근데 어떻게 슈팅이 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거래대금 기준 거래량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탈퇴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없어져 나간 거죠. 마찬가지예요. 진입이 형성됐는데 얘도 뭐 시가총액이 작지는 않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거래대금이 얘도 월등해져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월등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못 봐요. 근데 강원랜드는 거래가 아까 보신 것처럼 역사적인 거래가 다 터진 거예요. 그 기준 거래량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 기준 거래량은 두 가지입니다.
추이 추세 매매는 OMA 20MA 거래량 넘기면 돼요. 그리고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최소 하루에 1,500억 이상 터지면 돼. 최소 1,500억. 그게 거래대금 20이 안에 들어옵니다. 지금 시장 흐름에서. 하루에 거래대금 1,500은 20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슈팅이 강원랜드처럼 갭상승이 4% 나오고 13%에서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시장 영향도 있고 그 슈팅이 진짜 말 그대로 뭐 상한가 수준까지 뻥뻥 치고 들어올리려면은 최소 거래대금이 5천억 이상 그리고 평상시 거래가 없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만 슈팅이 제대로 나오고 쭉쭉 뻗어가려면 1조까지도 나와야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3년 3월 달에 그러니까 23년 1월 3일 날 상한가 1월 25일 날 상한가 그때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 넘긴 그 시점에 1조 6천억일 때 2천만 주짜리거든요. 1조 6천억일 때 3월 달에 거래대금 1조를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가요. 그러니까 그런 예제를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걸 다 보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이라는 게 장중에 녹화해드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단계별로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제 부분과 거래대금이 진짜 시장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 뭐 자료 어디서 찾아보시려고 해도 찾을 수 있는 자료 아니거든요 사실. 그잖아요. 그냥 옛날 거 캡처해서 보여드리면 잘라서 보여드리면 뭐 후행성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서 다 방송화면까지 그리고 예전에 이런 거래대금 부분 지금 찾아서 보시기 힘들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역사적인 뭐 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거래대금이 어떻게 터지면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아시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 수익 범위로 가져가죠. 3월 16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11만 원 넘기죠. 그죠? 이게 2조 넘긴 거예요. 그 전날 종가가 1조 6천억 원대. 결론적으로 요 내용을 5시간 동안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데 기초가 아닌 실전에서 제대로 배우셔야 돼. 실전을 배우시면은 그러면 기초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권한을 드리잖아. 실전 신청하시면 500페이지 이상의 자료와 5시간 이상의 동영상 VOD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홈페이지에서 3개월 이상 보실 수 있고 이거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6개월로 수정해주세요. 왜? 문자 6개월 나가는 동안 계속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템버거 에코프로 이번에 강연회 때 설명해드렸죠. 어떻게 진입했고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불기둥 AI 종목군에 매수매도 필살기가 형성이 되겠죠. 종목이 몇 개 나오면 그 중에서 골라 잡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처럼의 이런 이벤트를 단행해드리는 케이스가 없어요. 기초부터 8시간 교육 들으시고 8시간 어떻게 다 들어요? 아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리지 제가 저를 위해서 합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점이 이렇게 설정이 되면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강원랜드가 최고점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최고점으로 끝났으면 오늘 거래량을 무조건 또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신고가의 기준에. 근데 그 최대 거래량을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최고점을 넘겨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눌렸잖아요. 그래서 전 거래일의 80% 그러니까 오늘 뭐 마감 때까지의 기준에 아무래도 1,700만 주 정도 되겠죠. 1,700만 주 곱하기 80% 해주면 돼요. 그럼 8일은 8, 7, 8에 56 그럼 1,400만 주? 아니 윤정도 기준에서는 1,500만 주. 응? 오늘 그 팍스 원고에서 강원랜드의 기준 거래량 제가 2천만 주로 설정해 드렸는데 그거 1,500만 주로. 그리고 이 스페셜티 케미칼은 투건 들면 신고가죠. 그래서 600만 주 나와야 되는데 거기도 신고가 바로 밑에니까 500만 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준 거래량이에요. 만약에 유한양행처럼 2조 5천억씩 터진 종목이야. 근데 지금 하루에 거래대금이 7조에서 9조거든요. 전체 시장 하루 거래대금 7조에서 9조. 근데 유한양행 매일 2조 5천억씩 터지고 신고가를 줄 수 있어요? 힘들죠. 응?
그래서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도 보고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도 본다. 오늘 거래대금이 삼성전자가 1조 7천억 터졌어요. 2,500만 주. 과도하게 지금 또 물량을 두들겨 맞은 거예요, 사실. 하이닉스가 8천억입니다. 그리고 유한양액이 7천억. 2조 5천억에서 7천억이죠. 유한양액이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했지. 그리고 알테오젠이 3천억, 강원랜드가 3천억. 그렇게 되면서 강원랜드가 전체 시장 거래대금 5위.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유한양행 시가총액 10조를 훌쩍 넘고 알테오젠의 기준이 지금 5,300만 주짜리니까 16조 정도 하죠. 강원랜드 3조 8천억인데 어깨를 나란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슈팅이 나오려면 거래는 더 실려야 돼, 사실상. 그러면 내일 1,500만 주 기준 거래량을 설정한다.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기준이 뭐예요? 내일 동시효과에 1% 소문나 있잖아요. 오늘 거래가 터져 있었잖아요. 1,500만 주 1%, 15만 주 거래가 돼야 안 돼?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돼. 돼야 됩니다. 안 되면 불편해요.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3월 5일 시간화해서 거래가 일부 실려 있어요. 첫 번째 그 체결이 18,000주 체결되고 0.68 추가 강세를 띄웠습니다. 왜? 수급을 눈으로 봤거든. 9시 10분까지 10%, 160만 주, 150만 주 터지고 양봉해야 됩니다. 양봉의 기준은 윗꼬리가 3분의 1 미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더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개장 초에 우리가 강원랜드를 봤어요. 오늘 동시효과가 16만 주가 형성이 되니 그러다 보니 4.81, 4.81까지 들어 올리다 보니 16만 주의 거래가 필요했던 거죠. 시초가 형성하고 밀렸다가 다시 돌린 거였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 놓고 보시면 9시 10분에 얼마 터져요? 169만 주가 터집니다. 그럼 조금 전에 기억 안 나시죠? 10%라고 했어요. 10%. 아, 그럼 오늘 야 이거 1600만 주 터지겠는데? 9시 반에는요. 야 이거 봐라. 1800만 주 터지겠는데? 10시에는요. 야 이거 봐라. 2000만 주도 넘기겠는데? 10시까지가 3분의 1 전체 거래량의 3분의 30%. 그럼 3으로 나눠주면 3, 2, 6. 그리고 나서 270만 주 남으니까 3, 9, 27. 야 3천만 주 가까이 터지겠는데? 그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다음 흐름부터 고점을 뚫지 못하고 뭐 시장의 흐름이든 아니면 자체의 흐름이든 고점을 뚫지 못하고 꼬리를 달고 내려와요.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가 잡힙니다.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가. 아니 기대한 것만큼 쭉쭉 계속 뻗어만 갈 수 있나? 10시까지 기준에서 이거 3천만 주까지 터지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거래가 둔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9시 반 이후에 슈팅이 꺾이고 또 고점 대비해서 3% 밀려서 탈퇴 신호 나오고 또 거래 대금이 없어서 탈퇴 신호 나오고. 이해되세요? 여기서 그러면 장중의 기준에 볼 수 있는 방법은 검색기 기준에서만 놓고 보신다면 또 기술적인 거래 대금만 놓고 보신다면 자 거래가 수반되고 들어 올려라. 그 거래 기준 뭐예요? 지금 10시까지 대략 3천만 주 터질 걸로 기대가 잡혔잖아요. 그럼 우리가 12시의 기준은 40%, 그리고 13시의 기준은 50%. 그렇게 거래가 터지고 양봉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12시까지는 일단은 거래가 둔화되긴 했지만 1300만 주를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수급만 위로 매수 강도만 위로 쏴주면 그렇다면은 거래 더 터지고 꼬리 감싸 안고 슈팅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럴 때 따라간다는 거죠. 밀려 내려갈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1시에서도 3천만 주 터질 줄 알았더니 개뿔 1시 기준에 1300만 주로 좀 줄었어. 그래도 여기서라도 들어 올려주면 2800만 주까지 최대폭 실릴 수 있겠는데 근데 안타깝게 어떻게 됐어요? 계속 저 자리에서 맴돌았죠.
그러니까 맴돌았기 때문에 거래대금 기준에서는 못 따라붙는 거예요. 왜? 꼬리가 형성돼 있는데 어떻게 따라가?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는요,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합산해서 보면서 전략을 세운 거죠.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38년 된 증권 카드에 이게 38년 된. 응? 오른쪽은 실전투자대회 대우증권 우리나라의 최대 대형사 5대 대형사죠. 그게 이제 미래에셋으로 넘어갔고 2007년도에 마스터즈 리그면 1억 계좌입니다. 1억 계좌 가지고 76배 7681.64% 1억 계좌로 76배. 근데 이때 계좌가 1억 계좌는 아니었어요. 3천만 원 계좌. 왜? 수익률 대 1위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3천만 원 계좌로 1억 리그를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 이제 수익률이 좀 더 극대화되니까. 그럼 그렇게 따졌을 때 얼마? 21억? 22억? 23억? 아니야. 저게 32억이 됩니다. 3천만 원짜리 계좌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록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록을 다 넘기는데 저런 타이틀이 우연찮게 한 번이 아니라 7개가 있습니다. 파생 타이틀까지. 그리고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야. 제도권에서도 대표이사 분들만 모셔다 강의를 한 부분에 윤정두를 2005년도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그러니까 지금의 KLX에서 2005년도에 윤정두를 불러다가 강의를 했어요. 네이버에 지금도 검색하시면은 보도자료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검증을 받은 거죠. 뭐 엄청난 거죠, 사실상. 농담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 대회나 저런 기준으로 지금도 증권사 임원 출신 분들 뵈면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전에 정보가 좀 제한적일 때,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있죠. 네이버보다 다음이 더 컸잖아요. 초기에는. 그때 뉴스라든가 증권사 보고서를 갖다 쓸 수가 없었어요. 불법이에요. 저작권이 있어서. 그게 지금은 대중화됐지만. 그럴 때 애널리스트가 필요했고 또 그럴 땐 자료가 별로 많지 않아서 윤정두가 전부 시황이나 이런 걸 다 올려드렸어요. 우리 내부 전문가들 맨날 혼나요. 야, 증권사 직원분들이 열심히 써놓은 거 그거 훔쳐다가 독후감 써가지고 네가 쓴 것처럼 뻥치지 말고 그냥 시황 올려드려. 네가 시황을 쓸 능력이 돼? 이 뻥쟁이들아? 지표를 볼 수가 없잖아요. 블룸버그 단말기나 이런 단말기 보고 윤정두도 안 돼. 그래서 나오는 시황을 보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PMI 또 CPI, PPI, 실업률, 금리, 환율, 상품 가격 전부 해석을 해드리는 거지. 예? 결론적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수식을 넣는데 증권사가 윤정두에게 HTS 제작할 때나 이럴 때 알고리즘을 달라고 하는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파생 분야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드리기도 했고 이번에도 종목 검색기 수천 가지가 있죠.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 이 종목 검색기 오늘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여기 위에 섹시하게 한번 디자인 합시다.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뭐 분홍색이든 뭐든 탁 넣고 그 다음 종목 검색기를 딱 넣고 그렇게 합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알고리즘을 증권사에 들여서 검색기가 나온 거예요. 귀찮아서 안 만들다가. 그랬더니 저도 놀라울 정도로 나오는데 덕분에 제가 너무 편해졌죠. 응? 검색기 없을 때는 교육 9시간짜리 5강의 있잖아요. 그 교육을 다 진행을 하고 그 윤정두의 그 지식을 바탕으로 아침에 또 장중에 종목을 추려내야 되는데 검색기를 만들었더니 그냥 알아서 튀어나와. 윤정두 머릿속에 있는 종목군들이. 1월 18일 같은 경우에 천하의 하이닉스가 13만 3,800원. 이거 26만 원까지 가잖아요. 더블입니다. 더블. 26만 원이 24만 원대인가요? 하여간에. 엔캠이 10만 원 초반에서 뜨고 30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매도 신호 나오고 그 다음에 20만 원대에서 40만 원까지 또 슈팅 나오고. 이게 전부 다 튀어나오는 거야. 소름 돋는 거는 이런 하이닉스 같은 종목 시가총액 2위짜리가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
핸드폰에 이렇게 넣어두셔서 불기둥 AA. 우리 유료 회원님도 마찬가지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저 검색기를 받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모바일 버전하고 HTS 버전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종목은 같은데 활용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MTS 여러분들이 DB증권을 까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DB증권에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DB증권에 MTS를 깔아놓으시고 거기에 종목 검색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시간에 맞는 검색기 나와요. 1조 이상짜리, 1조 이하짜리가 나옵니다. 근데 종목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응? 가장 최근의 기준 잡으면은 시젠이 보합에서 포착이 돼. 보합에서. 강보합에서. 근데 제가 캡처한 게 8.601 뿐이지. 이게 28%. 제일 중요한 거는 28% 올라가고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가 나온단 말이야.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6%. 근데 이게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도 이날만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이미 23,200원, 22,900원이 뜨죠. 22,900원. 응? 그리고 이날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온 거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34,450원에 이미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이날 또 뜨고 상한가 가고 우린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 다음날 전량 차익 실현. 응? 21일 날은 현대 로템 HD 현대 일렉트릭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23일 날 이것도 생각나는 김에 빼놔야겠다. 교육교재에서. 왜냐하면 그때 슈팅이 나와서 섹시한 종목 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기준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21일 날 검색해 나왔다 탈퇴 신호 나오고 그죠? 그리고 98,500원에 우리가 재편입을 했어요. 98,500원에 그 16% 수준. 또 알테오젠 30만 원 미만에서 뭐 10%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유한양행이 중요하고 알테오젠도 33만 5천 원의 신고가가 나와요. 또 26일 날의 기준에 유한양행이 또 뜨죠. 뭐 이것도 빼버리죠. 뭐 굳이 28일 날 슈팅 나오는 거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내용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서 ST팜 뭐 ST팜 그런데 뭐 지금 교육할 내용 아니니까 28일 기준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여기도 뭐 알테오젠도 있지만 유한양행 하나로 좀 압축해서 여기도 유한양행의 기준으로 11만 6천 원에 포착해서 얼마? 23.56 이때가 2조 5천억이 터진 거예요. 근데 검색해 다 나오잖아요. 뭐 뻥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슈팅 나오고 나서 유한양행 그리고 우리는 이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기준이 잡힙니다. 그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지만 슈팅 범위 ABL 바이오 전날 다 매도 신호 나왔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이날 매도 신호 나왔어요. 우리가 검색기를 못 잘랐지 오후장에 정신이 없으니까 뭐 종목들을 뭐 시장도 그랬고 결론적으로 이제 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끄집어 내보려고 해봤는데 뭐 지나간 거 어떻게 찾아낼까요? 결론은 보겠습니다. 자동 매도의 기능까지 설정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지면 탈퇴 신호 나오면 뭐 나도 차익 신호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죠. 또 로스코 범위도 중요하죠. 그 부분이 검색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요? 코롱 티슈진 부분을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매도의 기준에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자 코오랭 티슈진이 포착이 되고 상한가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MTS 버전 캡처한 게 27.47이다 보니까 저 가격에 포착이 됐나? 아니야. 아니야. 얼마에 포착돼요? 16,000원대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매도 신호가 안 나. 상한가니까. 그러니까 상한가의 절반의 차익 실현에 대한 전략을 꾸리시는 게 맞고,
그 다음날 코오롱 티슈전이 어떻게 됩니까? 20.31 슈팅이 나와요. 응?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탈퇴. 전날 상한가 그리고 이날 탈퇴. 여기서부터 포착이 돼서 16,000원대에서부터 얼마? 고점 부분이 18,000원대? 잠시만요. 맞나요? 18,000원대가 아니지. 21,800원. 깜짝 놀랐어. 포착 가격을 놓고 본 거야. 최고점을 저걸 박스를 쳐드려야겠네. 예? 결론적으로 16,000원대 포착돼서 21,800원이다 보니까 단기 상승률이 32.93이에요. 지금 얼마예요? 최고점 대비 완전히 곤두박질 쳐있죠. 응? 그리고 요 매도 신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초교육 부분은 캔들 2평, 그러니까 검색기에 대한 기초교육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시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도 전화 와서 뭐 난리가 났어요. 내가 DB증권에 1억 옮겼으니까 검색기 좀 쓰게 해달라. 검색기 쓰는 방법은요, 죄송스럽지만은 최소 VIP방, VVIP방 가입하셔야 되는데, VIP방 가입하시면 또 VVIP방 가입하시면 MTS 버전까지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HTS 버전 조금 전에 매도 신호까지 받으시려면 어쩔 수 없어요. 강연에 오프라인 강연을 한번 오셔야 되는데 왜 그때 다 깔아드리고 수식 알려드려야 되니까. 어? 네, 결론적으로 자산 옮기셨는데 유료는 가입을 안 하시고 뭐 검색기만 내가 좀 활용해 봐야지. 근데 기본적인 교육은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샘플용으로 일주일 보내드려 봐야 혼자서 대처가 안 되고, 특히 이제 HTS 버전을 가지고 계셔야만 되는데, 일단 어찌됐든 지금 그분도 이 영상을 보내드릴 거라서 보실 건데, 예를 들면은 이 기초교육을 받으셔야 어느 정도 쓰시는 방법을 어느 정도, 그리고 실전교육을, 이것도 단어 잘못됐어요. 이거 수정할 때 실전교육 아니에요. 기초면 끝까지 기초지 무슨 실전이야. 어? 그래서 내부자들한테 항상 얘기한 게, 똑같은 일 하더라도 빨리 끝내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런 기준은 조금 응? 조절을 해보자는 거야. 밑에도 실전 투자 필살기가 있지만은 응? 기초교육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검색기 기능을 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요 실전 필살기 부분은 검색기가 없더라도 나 혼자라도 할 수 있다. 그 기준이에요. 근데 검색기를 갖고 계시면 검색기에서 알아서 떠주니까 그 다음 대처를 할 수 있다. 강원랜드가 떴을 때 그것을 해석하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HTS 버전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저거를 만들어 놓고 무료로 드려야 된다? 윤정도 뭐 먹고 사나, 그냥 대놓고 말씀드려서. 응? 거기다 HTS 버전은 한 번 드리면 평생 쓸 수 있어요. MTS 버전은 한 번 드려도 뭐 만기가 되시거나 하면은 우리가 막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못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HTS 버전은 DB증권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딱 드리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받으시면 평생 쓰시는 거지. 그러니까 강연회까지 오셔야 된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강연회 보통 110만 원, 220만 원에 분기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반기에 한 번씩 했어요. 4월에 한 번 하고 지금 8월 말일 날 한 번 하고 추석 지나고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HD 현대 일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보시면 4월 11일 날 20만 8,500원이 돼 있어요. 사실 이때부터 공략을 한 거예요. 이게 37만 4,500원 갑니다. 근데 9월 5일 장중에 또 8월 6일 장중에 8월 5일이죠. 장중에 24만 원이 깨졌어요. 말이 됩니까? 13만 원 깨진가 고점 대비. 응? 이때로 따지면 8월 6일까지 불과 며칠이에요. 며칠 만에 시장 자체가 붕괴됐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또 빠졌단 말이야. 결론은 이때 천주 갖고 계시면 3억 7,450만 원이에요. 천주 갖고 계셨으면. 근데 지금 24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2억 4천입니다. 1억 3천이 가만히 있는데 1억 3천이 날아간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 내부자들도 이거 하나예요. 뭐 솔직히 회원가입 하시고 하셔야 뭐 회사도 유지가 되겠지. 응?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도 매일 윤정두가 동영상 전략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하니까 그것만 보고 내가 외부에서 대처해보겠다? 안 돼. 될 수 있어요? 한진칼 예전에 뭐 10만 원 넘어가고 막 난리 났을 때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우리 차익 실험 빠르게 대처하고, 그리고 밑에서 뭐 9만 원대 8만 원대 재편입하고 있는데 전화 온 거죠, 회사로. 아, 한진칼 엄청 초대박 수익을 내놓고도 불구하고 고점을 놓친 거지, 그분이. 결론은 그분이 천주를 갖고 계셨어. 그러니까 1억 2천. 근데 주가 고점 대비 25% 밀린 거야. 그럼 얼마 천주면 2,500만 원이 한 방에 날아간 거야. 하루 만에. 그날 바로 가입하셨지. 응? 조금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은 많아요. 과금하는 거는 아깝고, 10억을 갖고 계시는데 1년 회비 그 당시 기준에 2,640만 원 과금하는 건 아깝고, 안타깝지만 어떡해. 과금하는 건 아깝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계좌 박살나든 말든, 아휴 참.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4월 11일 이후에 우리는 잦은 차익 실현을 했어요, 사실상. 그리고 4월 11일 날 기준에 21만 8천 원인데 이걸 뭐 단계별로 계속 매수전이 나왔다 보여드리면 뭐 할 거야. 결론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7월 24일 날 탈퇴 36만 3천 원 그 위에서 정리가 됐죠. 23일 날 일단 탈퇴 신호가 나왔어요, 사실은. 23일 날 23% 폭등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23일, 24일 이틀간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편입한 것을 이번에 윤정두가 건방 떤다고 시장 강할 거라고 유지하고 대처하고 하다가 최근까지 계속 슈팅 나왔잖아요. 30만 원 위쪽에. 근데 거기서 차익 실현 안 했단 말이야. 그게 윤정두와 AI 윤정두의 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결론은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그래 그나마도 재편입 기준에서 설정법이다 보니 그러니 감내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건강이 좀 된다면은 오늘 방송 갖고 나갈 때 얘네 다 갖고 나갈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지금 인적 분할 들어가서 거래 정지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5월 23일 날 19만 4천 원인 거 7월 말일 날 7월 30일 날 차익 실현 매도 청산일 나와 있잖아요. 저 기준이 6월 3일 날 21만 5천 원.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우리는 24만 원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3번의 차익 실현합니다. 특히 이날은 검색기 뜨고 우리도 갖고 있었고 또 매수자들도 또 당황하게 나갔고, 한화 정밀기계가 SK 하이닉스에 TC본도 납품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미반도체는 폭락,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당일날 18% 올라왔어요. 근데 수급이나 이런 게 좀 꼬여 있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쪽이나 이런 게. 그 우리는 세 번째 24만 원대에서의 차익 실현을 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차익 실현합니다. 요 부분에 요게 내용이 많아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확 보면은 좀 정신 없으실 것 같고,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보여드리면 좀 멀리 연결돼 있는데, 여보세요? 네. 네. 예, 누구요? 예, 지금 제가 방송 중인데 한 30분 후에 통화 되실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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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의 기준 강연의 자료에서 잠깐 이제 그 교육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요 위에 있겠네요. 유한양행 그리고 저게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우리가 이제 짧게 잘라놔서 그렇지. 어? 그래서 시젠 뭐 이런 부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짧게 보여드리려니까 저 정도인 기준이고요. 굉장히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군요. 보시면은 내용 굉장히 긴데 지금 뭐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날 포착이 되고 6월 3일날 당일날 차익 실현 그리고 19일날 또 편입 요거까지는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뭐 당장 방송에서 쓸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6월 3일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탈퇴 신호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6월 13일 기준에 이렇게 결론은 저것을 25일날 사실은 차익 실현하고 또 재편입하고 했지만은 중간 과정이 이제 정신없죠.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3일, 그러니까 4월, 5월, 6월 3일은 뭐 6월 초니까 2달 동안에 20만 원 전후 그 이하에서 편입해서 24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 3번, 그리고 6월 3일 이후의 기준에서는 7월 말까지 계속 갖고 온 거예요. 25일 날 한번 차익 실현 재편입, 또 30일 날 33만 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입니다. 저 고점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8월 달에 1일 날 또 탈퇴 신호 30만 4천 원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물량을 유지하고 갈까 고민을 했는데 인적 분할 때문에 이제 재편입한 물량은 전부 정리를 한 거고. 그러니까 탈퇴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두 가지로 그랬어요. 하나는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활용하셔서 하나는 검색기를 여러분들 스스로 활용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는 교육을 받고 스스로 대처하시는 거. 교육을 받고 스스로 대처하시는 거. 그러니까 기초교육 받고 실전교육 5시간짜리 받으시게 되면은 스스로 매매가 매도의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은 종목 검색기를 무료 회원분들한테 뭐 DB증권 계좌 개설했어요. 내가 1억 옮겼어요. 10억 옮겼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 어떻게 드려? 38년 노하우를. 증권사에서도 뭐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알고리즘 노출될까봐. 어떻게 대표님 거 이 검색기 어마어마한 그 검색기들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수천 개가 있는데 담당자들이 혀를 내둘러요. 그러니까 담당자들 기준에서도 절대 오픈을 안 해요. 제 거 수식을. 자칫 뭐 소송 걸리면 어떡할 거야. 내 수식 다 오픈해가지고.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교육받으시든가 아니면 HTS 버전 편하게 쓰시든가. 그러니까 시젠하고 이 스페셜티 케미컬인데 우리가 이제 월금 방송을 이용철 전문가가 나가고 제가 화수목을 나가다 보니까 20일 날 같이 올려드린 건데 시젠 23,200원에 부착이 된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러고 나서 19일 날 이렇게 탈퇴 끝. 28% 올랐어. 근데 19일 날도 보합에서부터 올랐다고. 28,300원에서. 39,950원. 그러니까 포착 29,550원 써 있죠. 그리고 35,950원. 이게 지금 25,000원이 깨져 있어요. 응? 25,000원이 깨져 있다고. 얘를 만주 갖고 있었으면 3억 6천. 지금 25,000원이니까 1억이 손실 난 거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8월 13일 기준에 39,150원이 아니고 34,450원에 부착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러고 나서 저게 52,700원 찍고 이탈. 전량차익 실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얘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좀 수정을 한번 해놨었는데 다시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왜냐하면 저 날짜 부분을 같은 거구나 같은 거. 어차피.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뭐 시즌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같이 묶어놔도 뭐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13일 기준에 이제 요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에 재차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저기고 요때 요걸 더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저기에 이제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20일 날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29일 날 재편입의 기준 설정한 화면이 있어요. 그게 요거 다음 화면에 있는데 29일 날 방송 화면 중에서 이걸로 박스 쳐드린 게 있어요. 요 방송 화면 29일 날짜 방송 화면 요거 캡처 좀 하나 해주세요. 중요하지 이게. 그죠? 중요한 내용이지. 29일 날 재편입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잖아요. 29일 날 지금 보시면은 유한양행의 차익 실현이 돼 있고 그리고 이수 스페셜 케미칼을 그날 재편입 기준이 설정이 돼서 넣었다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요 방송화면 주셔가지고 29일 날 재편입 기준까지. 왜냐면 이때 그 차익 실현 그리고 재진입이 써 있잖아요. 그 우린 재진입을 했어.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이 20일 날 상한가일 때 차익 실현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진입이 됐다는 그 기준점을 설정해 드린 건데 일단은 다시금 저것도 보여드리면 그 뭐 얼마나 훌륭한 윤정도예요. 그냥 차익 실현 안 하고 꾸준히 갖고 와가지고 뭐 초대박을 냈다 이건 뻥이잖아. 그리고 이제 29일 날 걸로 따지면은 사실 죄송합니다. 그래서 46,500원에 요때 20일 날 차익 실현하고 46,500원에 재진입 저 기준이 29일 날 저렇게 잡힌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놔야 되구나. 그리고 마감 때도 여기서 이제 탈퇴가 아닌 재진입까지 설정이 돼 있어서 유지한 것으로 기준이 잡힌 거고요. 그리고 요때 차익 실현한 부분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 20일 날 상한가에 차익 실현한 부분은 상한가에 대한 그 교육 기준에 차익 실현 내용이 있겠죠. 그것도 끄집어내서 보여드릴게요. 그 검색기 기준에 20일자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향후에는 이것도 캡처를 좀 떠두시면 좋아요. 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게 시각적으로 확인돼야 될 거 아니야. 13일자 포착이 됐고 그리고 20일자에 상한가고. 근데 우리는 상한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한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의 고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다음에 2길 전량 차익 실현. 상한가인데. 그래서 요 화면을 앞으로는 이제 요 화면을 방송 화면 캡처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수 스페셜 티 케미칼이 29일 날 재차 편입의 기준이 잡힌 걸로 이렇게 잡히는 거죠. 요때 20일 날 상한가 차익 실현했고 29일 날 재편입을 했고 됐죠? 그리고 유한양행이 29일 날 차익 실현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한양행 차익 실현 범위도 뭐 어떻게 다 최고점에서 잡냐? 또 다시 말씀드릴 두 가지예요. 기초 교육 받으시고 실전 교육 받으시면은 종목 검색기라는 게 전부 윤정도 교육 내용을 압축해서 알고리즘 만들어서 만든 검색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잡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유한양행의 첫 번째 매수 신호가 91,900원에 형성이 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9월 29일 날 여기서 편입되고 9월 29일 날 차익 실현 탈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8일 날 윤정도가 월권으로 차익 실현 권해드렸고 그때도 사실 차익 실현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재편입하고의 기준이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전량 매도의 기준이 잡힌 거죠. 그 다음 재편입 기준에서는 거의 추가 교육 기준 잡으시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2조 5천억의 거래대금을 터뜨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유한양행도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된 거죠. 명확하게. 예? 명확하게 차익 실현. 포스코 퓨처는 어떻게 돼 있어요? 9월 2일 날 슈팅 나와서 11%까지 수익 났잖아요. 이날 고점 대비 3% 이상 밀렸어요. 3% 이상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놓지. 24만 600원 깨졌다고. 지금 고점 대비 얼마 안 밀렸어요. 뭐 시장 빠진 거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신호 나온 것을 보여드리려고 오픈을 해드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선배분들 SK 하이닉스도 저기다 더 넣을까 고민을 했는데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우리가 55%까지 확대됐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10%까지 줄였습니다. 6월 말 종가가 23만 원대인데 그때도 다 줄였고. 지금 정중앙 선생님이 작년 10월 4일 날 올려놓은 거에 현대차, SK 하이닉스 비중 보시면 돼요. 28.7, 19.8. 그러니까 좀 정중앙 선생님 조금 아쉬운 거는 저 때도 비중을 좀 잘 지키셨으면 치고 좋은데 제대로 안 지키셨죠 사실. 응? 현대차가 30%까지는 아니었거든 사실은. 어찌됐든 이렇게만 가지고 계셨어도 올해 7월 중순에 7월 17일 날 계좌 수익은 4,700. 그러니까 1억 5천짜리 계좌였거든요. 30%.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비중을 계속 줄여왔던 부분이 있던 거죠. 여타 나머지 수익 빼고 황태자 선생님 마찬가지. 포스코 퓨처엠 차익 실현하고 뭐 이렇게. 금요일 날 미팅 하자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시간이 되려는지. 저도 뭐 시간이 돼야기 준비죠. 결론적으로 이 그 황태자 선생님도 하이닉스 편입 단가가 12만 3천 원이에요. 어이 엄청난 수익 내셨지. 조금 일찍 파셔서 아쉬워서 그렇지. 또 옥돌정님 같으신 경우도 안타까워서 그렇죠. 2차 전지 저렇게 엄청난 수익 내고 지금 계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반 쪼가리 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힘들어 하실 때 이 가격이 10월 달이에요. 8대2 비중으로 이렇게 넣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략이 다 종목 검색기 그리고 교육받는 내용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왜 편입하겠어요? 첫 번째 펀더멘탈이 일단 뒷받침되고 두 번째 기술적인 부분의 매직과 세 번째 거래대금이 수반되면 그렇게 해서 이 평균 단가 기준의 8대2의 비중 똑같은 시점에 황태자님은 하이닉스 그냥 100%로 편입을 하셨고 12만 3천 원에 그러니까 옥돌전님은 이렇게 하시면 계좌가 한 10억 되시는데 8억 수익일 거 아니야 그러면 올해 7월 9일 기준으로 하이닉스 뭐 단계별로 다 줄인 거고 결론은 5월 달인가 이때 7월 달인가 5월 달 7월인가 5월인가 하여간에 주력주 수익 매매로 다 팔아버린 거야. 제 계좌는 마이너스 28%인데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28%면 지금 장에 반토막이지 뭐. 8억 수익 날 거를 5억 손실 나서 지금 현금 5억 있는 거지. 그대로 유지하고 쫓아오셨다면은 20억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올 초에 만기 연장을 안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 자산이 뭐 어찌됐건 10억 정도 갖고 계시는데 1년 가입비가 그렇게 부담이 되실까? 10억에 3%면 3천만 원인데 키류스님 같으신 경우가 결론은 3년 교육받고 독립하셔서 혼자 잘 하시는 거죠. 3년 교육받고. 나머지 잘 보여드릴까요? VVIP 회원님들도 교육 비용을 무료로 해드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교육받고 이런 수익이 나신 거지. 뭐 키리우스님도 3년 있다가 독립하신 거고 문나님 이거 기초교육인 것 같아요. 실전교육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거 돈 내고 다 들으신 거야. VVIP 회원인데 그러니까 수익 내고 놀파파 선생님 에코프로 BM 그 어마어마한 슈팅 수익 다 잡아내시고
이렇게 손글씨 보세요. 공부하신 거. 이 공부를 나는 하지 않고 수익만 내겠다.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윤종도 믿고 따라오면은 전략대로 그대로 유지하셔서 대처하시면 되는 거고, 나도 독립도 해야겠다 하시면 공부하셔야 돼. 이분들 다 보세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분들은 다 110만 원 내고 공부한 거야. 농담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1만 원의 기초교육을 받아? 66만 원에 5시간 교육을 받아? 예전에 11만 원짜리 막 기초교육 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뭐 난리가 났지. 막 교육 받으신 분들. 이런 교육은 처음이에요. 처음이겠지. 증권사 임직원분들만 해드리던 교육을, 대학 가서 강의하던 교육을 일반인 분들에게. 윤정도가 왜 11만 원짜리 8시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실전교육 66만 원짜리를 뭐 하려고 해? 한 뭐 100명씩 1000명씩 들어오나? 아니잖아. 그냥 회원가입 한번 받고, 그리고 그냥 몸 건강 유지해 가면서 차분하게 대처해 드릴 때 시가총액 6조짜리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갑니다. 2월 8일 날. 그리고 엔캠 있죠? 저게 이제 2월 8일 날이 구정 전날이고, 구정 끝나자마자 엔캠이 상한가를 가요. 23일 날 알테오전 저희 상한가 가고 나서 슈팅 30만 원 넘겼죠. 실리콘2 2만 원, 5만 원대까지 슈팅 6만 원까지. 한국가스공사 상한가 가고 나서도 6만 원대. 저런 흐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HLB 75,100원 무슨 소리야. 121만 9천 원까지. 근데 매도 신호가 다 나왔단 말이야. 매도 신호를 왜 다 활용을 못해요? 이렇게 다 2차 전지 매도 신호까지.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기초교육 받고 실전교육 받고 혼자서 매매 잘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초교육 받고 실전교육 받고 신뢰도가 쌓이면, 그래 윤정도한테 일단 의지하고 수익 먼저 내고, 내가 원활해지면, 매매가 원활해지면 나 독립하겠다. 안 그러면 뭐 우리 회원분들이 몇십만 명 계시게?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시장이 무서운 곳이잖아요. 알면서 그래. 응? 그 무서운 시장 속에서 꼬맹이들 말장난하는 거에 속아 넘어가서 시황도 읽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단타, 소형 잡주, 매매도 안 되는 종목군들의 말장난에 속아서 그렇게 대처하지 마시고. 지금 미국장 선물이 강세를 띱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군들에서 가격 반발력이 나와주고들 있어요. 1기 때 41거래일 만에 72%의 계좌 수익, 이런 부분들이, 이런 흐름들이 이번 장에 8월 달에 한번 겪으셨고, 지금 9월이죠. 뭐 9월만 되면 시장 빠진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9월만 되면 시장 빠지면 맨날 주식 다 팔아가지고 풋옵션 사면 되지 무슨. 안 그래요? 콜옵션 매도 때리고. 자신감 가지시고요. 이번 교육 무조건 여러분들 선착순입니다. 하루라도 일찍 결제하셔서 수익 내시고 대처하시고. 아시겠어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